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오늘의 도덕 2단원의 세 번째 시간, 진정한 봉사란 무엇일까요? 입니다. 교과서 34쪽과 35쪽을 펴주세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마음 나누기 4단계를 배웠죠? 첫 번째, 관심 기울이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였어요. 2단계 공감하기. 상대방의 상황, 처지,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면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3단계 준비하기.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 중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어떻게 도와줄지 깊이 생각해 계획을 세워 준비했죠. 4단계 실천하기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용기 있게 실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며 상대방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멈추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했어요. 오늘은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을 읽어보면서 봉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읽은 친구도 있고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오늘의 필요한 내용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서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난한 구두재미 세몽은 집도 땅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구두를 만들거나 고치는 돈으로 사다 갔지요. 하지만 빵값은 너무 비쌌고 구두를 고치는 수선비는 적었기 때문에 언제나 먹는 것에 모두 돈을 써야 됐어요. 어느 날 제대로 돈도 받지 못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길을 걷던 세몽은 모퉁이의 교회 근처에서 사람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벌거벗은 사내를 보고 그냥 지나쳐갔죠. 그러다 그의 양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이 봉변을 당해서 죽어가는데 도망치려고 하다니? 그건 잘하는 일이 아니지. 세몽은 벌거벗은 남자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자기의 털 장화도 신겨서 집에 데리고 갔어요. 한편 집에 있던 세몽의 아내 마트로나는 기쁜 걱정에 잠겨 있었어요. 왜냐하면 밀가루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빵을 아껴 먹어야 할지 그냥 먹어도 될지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다녀온 남편은 낯선 남자와 함께 돌아왔어요. 심지어 술을 마셨고 우리 가족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낯선 남자에게 빵을 주어야 한다니 처음엔 화가 났죠. 하지만 결국 남자에게 빵을 대접했어요. 마트로냐는 남자에게 빵을 주어서 내일 가족이 먹을 빵은 하나도 없었지만 열심히 빵을 허겁지겁 먹는 그에게 동정심을 느꼈지요. 자신을 미하일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자기가 신의 벌을 받았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세몽, 마트로냐 가족과 함께 살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쌍둥이와 두 쌍둥이 어머니가 이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자매에게 신겨줄 신발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이야기를 듣죠. 여자는 사실 이 두 쌍둥이의 친엄마는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 아이들의 아버지는 죽었고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아이들을 낳은 바로 그날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불쌍한 자매를 자신이 키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미하일은 하늘을 보면서 싱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미하일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데요. 미하일은 사실 천사였답니다. 하나님께 쌍둥이를 낳은 여인의 영혼을 하늘로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었죠. 하지만 남편도 죽고 여자도 죽게 된다면 아이들이 죽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고 미하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자를 살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게 되면 다시 하늘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미하엘은 인간으로 땅에 내려오게 된 거죠. 미하엘은 부모가 없는 두 아이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두 아이는 한 여자의 따뜻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죠. 저는 그 부인이 타인의 아이로 인해 눈물을 흘렸을 때 거기 살아계신 신의 그림자를 발견했고 사람은 무엇으로서 사는가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이 작품에는 사랑과 배려가 나와요. 먼저 자신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한데도 미하엘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세몬과 마트료나, 그리고 자신의 아이는 아니지만 두 아이를 직접 기른 여인. 바로 이런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 봉사이고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사랑과 배려가 결국 우리 모두를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배려가 적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봉사예요. 교과서 34쪽을 보니까 봉사의 첫걸음 마중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마중물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길어 올릴 때 조금 물이 있어야지 깊은 곳에 있는 물이 나왔대요. 그래서 저 깊은 아래에 있는 물을 마중하러 나오는 마중물이 꼭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봉사의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듯 합니다. 교과서 35쪽을 보니까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이 있네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토론 대신에 선생님과 함께 진정한 봉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백종원 씨는 요리할 때 설탕을 많이 넣죠. 물론 항상 설탕을 넣는 건 아니지만 그의 요리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봉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진정한 봉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그 까닭은 무엇인지도 한번 교과서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잘 적어보았나요? 선생님도 한번 진정한 봉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봉사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봉사는 진실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할 때 더 빛이 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봉사 표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선생님은 사실 표어에 좀 약해서 이행시를 지어 보았거든요.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표어를 적어도 좋고 이행시를 적어도 좋습니다. 한번 선생님의 이행시를 말씀드릴게요. 나의 작은 노력을 통해 눈물은 줄이고 웃음은 커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가 아닐까요? 우리 친구들도 교과서에 봉사와 관련된 표어나 이행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봉사란 아주 큰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는 것, 문을 열어주는 것,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게 아닐까요? 오늘은 진정한 봉사의 의미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